블루베리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의 90%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드십니다.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 먹고 아침마다 커피와 함께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조합이었는지 알고 나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의 효능부터 시작해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 그리고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가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보라색 색소가 바로 핵심이에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거죠.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 항산화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딸기보다 2배, 사과보다 4배나 높았거든요. 그래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거든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조종사들이 야간 시력을 높이기 위해 블루베리 잼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여성 16,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인지기능 저하가 2.5년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께 좋은 과일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주거든요. 심장 건강,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블루베리의 효능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줌만 먹어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심지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놀라셨죠? 블루베리 스무디 만들 때 우유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요거트에 블루베리 올려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최악의 조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카제인 단백질이 문제입니다. 이 성분들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해버려요.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안토시아닌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유럽 임상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가 최대 70%까지 감소했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효능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맛있게 먹는 거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일부러 블루베리를 드시는 거라면요, 영양소가 70%나 줄어든다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잖아요.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트 역시 유제품이니까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루베리 요거트 제품들 시중에 정말 많이 팔리는데요. 건강 효과를 기대하고 드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치즈도 피하셔야 해요. 치즈 플레이트에 블루베리 올려 드시는 분들 계시죠? 와인 안주로 인기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 스무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사용하세요. 식물성 밀크는 칼슘 함량이 낮아서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그냥 물과 함께 갈아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 본연의 맛을 즐기실 수 있고 영양소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에 커피 드시면서 블루베리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커피 한 잔에 블루베리 한 줌, 건강한 아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조합이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문제입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탄닌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해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블루베리에서 섭취한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커피와 과일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과일의 항산화 효과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다른 베리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할까요? 최소 30분에서 힐 시간은 떨어뜨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먼저 드시고 1시간 후에 블루베리를 드시거나요. 반대로 블루베리 먼저 드시고 힐 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녹차의 카테킨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둘 다 항산화 물질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홍차, 우롱차도 피하셔야 합니다. 차 종류에는 대부분 탄닌이 들어있으니까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그냥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세 번째, 상극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분 보충제와 철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시금치, 소고기, 조개류 같은 것들이요.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철분과 결합해서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미국 김상영양학 저널의 연구 결과입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과 철분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감소했다고 해요.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제를 드시는 건데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시금치 샐러드에 블루베리 올려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철분도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소고기 스테이크 먹고 디저트로 블루베리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라고 하는 흡수율 높은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블루베리가 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철분제는 식사 전후 2시간 이내에 블루베리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철분제 드시면 점심때 블루베리를 드시는 식으로요. 임산부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철분 요구량이 높아지잖아요. 철분 보충제 드시면서 블루베리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시간 간격을 꼭 두고 드세요. 철분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렌지 주스와 철분제, 이런 조합이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 대신 감귤류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상극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고지방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튀김, 삼겹살, 버터 듬뿍 들어간 빵 같은 것들이요. 이유가 뭘까요?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느려집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들이 산화되어 버립니다. 이산에 오래 노출되면서 효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지방이 장벽에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수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해요. 블루베리의 비타민C, 안토시아닌 같은 수용성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삼겹살 먹고 후식으로 블루베리?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치킨 먹으면서 블루베리 주스? 역시 피하셔야 해요. 피자와 블루베리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에는 치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유제품 문제까지 겹치는 거죠.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먹고 건강 챙긴다고 블루베리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패스트푸드를 줄이시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블루베리를 드세요. 위장이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안토시아닌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양소가 먼저 흡수되거든요. 식후보다 식전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간식으로 드실 때는 다른 음식과 섞지 마세요.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 정도는 괜찮아요. 아몬드나 호두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이 됩니다. 블루베리와 잘 맞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나나가 좋은 짝이에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블루베리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없거든요. 둘을 함께 두유에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스무디가 됩니다. 쥐리도 좋습니다. 오트밀에 블루베리 올려 드시는 건 괜찮아요. 우유만 빼시면 됩니다. 두유나 아몬드 밀크로 오트밀 만들고 블루베리 올리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꿀과의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에 꿀을 살짝 뿌려 드시면 맛이 더 좋아지고요. 꿀의 항균 효과까지 더해져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것도 좋아요. 비타민C가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신맛이 더해져서 더 상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세요. 물기가 있으면 금방 물러지거든요. 먹기 직전에 씻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해요. 장기 보관하려면 냉동하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냉동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한 줌 약 8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하루 권장 항산화제 섭취량을 채울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약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해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요. 블루베리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는 필요해요. 블루베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드물지만 계십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이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유기농 블루베리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잖아요.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유기농이 너무 비싸다면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블루베리 상극 음식 4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칼슘과 카제인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최대 70%까지 방해합니다. 블루베리 스무디는 두유나 아몬드 밀크로만 드세요. 둘째, 커피와 차 종류입니다. 탄닌이 항산화 성분과 결합해서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최소 희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셋째, 철분 보충제와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이 철분 흡수를 60%까지 감소시킵니다. 진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넷째, 고지방 음식입니다. 지방이 소화를 늦추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블루베리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블루베리 드실 때 이 4가지만 피하셔도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응원합니다.